안녕하세요. 요즘 밤에 춥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다가 이불을 발로 찼는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깨가 뻐근하고, 혓바늘이 나고, 뭐 이런 감기의 초기 증상, 목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그런 게 있으니, 우리 모두 건강이 중요한 나이잖아요. 예,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요즘 1억 이하 주택이 되게 인기가 많죠. 뭐 1억 이하 주택을 빨리 사라. 뭐 1억 이하 주택을 사서 모은다. 법인으로 1억 이하 주택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길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짧고 간단하고 쉽게. 자, 일단 1억 이하라는 거의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KB 시세 아니고요. 뭐 최근 실거래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공짜고요. 클릭 몇 번 하면 공시지가 바로 나와요. 여기서 봤을 때 공시지가가 1억 이하다. 미만 말고 이하, 즉 딱 1억짜리. 그것도 포함해서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1억 이하 주택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얘네가 왜 인기 많냐? 자, 첫 번째. 어디 갔어? 적어놨는데. 첫 번째. 취득세 중과를 안 받아요. 취득세 중과를. 그러면 딴 애들은 받아? 받죠. 딴 거 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시지가 1억 이하 말고 딴 거 사면 1억 이상짜리 사면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주택,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8%, 취등록세라고 해서 다 합치면 8.8%. 뭐 그냥 일단 8%만 계산해 보죠. 10억짜리 사면은 8천만 원. 세 번째 주택 살 때,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12%. 12%. 10억짜리 사면은 1억 2천. 근데 1억 이하짜리 사면 얼마라고요? 1%. 1%.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안 받는 거가 엄청 큰 장점이다. 엄청 큰 장점이다. 플러스 알파. 요즘 법인 엄청 세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유료 수업 듣고 있는데 여기 수업자 수가 막 몇백 명인데 여기 뭐 절반 이상, 거의 뭐 수백 명이 법인을 다 가지고 계시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부동산 법인. 이 법인으로 투자할 때는 주택 사면은 무조건 12%예요. 12%. 10억짜리 사면 얼마? 1억 2천. 1억 2천이 바로 취득세로 나가는데 안 낼 수가 없는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1억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1%.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얼마나 취득세에서 유리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1억 이하 주택이 너무 좋아서 막 인기 폭발이란 게 아니고 1억 이하 주택만 규제를 피했어요. 그래서 풍선 효과로 돈은 많은데 딴 데 투자하면은 막 12%, 8%씩 뺏기니까 같은 값이면은 일단 1억 이하 주택은 사는 순간부터 최소한 12%는 안 되잖아. 손해보진 않잖아.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1억 이하 주택의 큰 장점이다. 두 번째,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두 번째. 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끊겼지만 끊김없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 있는 부동산에서 전화 주셔가지고 손님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 두 번째 1억 이하 주택이 풍선 효과로 최근에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1억 이하 주택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 그리고 인천 쪽 그리고 이제 지방의 거점 구역들이 있죠. 그런 데에서는 이게 이제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걸로 막 묶여도 1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는 계속 유효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이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대부분 올랐다는 얘기예요. 안 오른 데도 있는 거 알아요. 전국의 아파트나 그런 주택들이 다 올랐는데 그 중에서
1억 이하라고 해서 취득세 혜택을 좀 받은 거,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플러스 약간의 호재만 있어 줬다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뭐 인천에 지금 7호선 성남역이 개통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로에서 더 올라가기로 돼 있어요. 그쪽이라거나 뭐 GTX 얘기 들어오는 곳이라거나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거기서는 1억 이하 아파트뿐만 아니라 1억 이하 빌라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앞에 있는 뭐 취득세 중과 호재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주택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폭등이라고 할 것까지 있나 싶지만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 주택을 그래도 안 산 분이 많죠.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놀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곳의 주택들조차도 8천, 9천, 1억, 1억 500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닉 바잉. 전 이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추격 매수의 수요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말 쓰지 않고 그냥 얘기하자면은 안 오를 줄 알았던 곳까지 이런 효과로 올라버리니까 이거라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간 되면은. 인천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보시면은 1억 이하 아파트가 많아요. 그 중에서 뭐 2화 아파트, 이제 119-7 이런 거 있는데 보시면은 뭐 몇 년 전 대비해서는 훨씬 많이 올랐고 직전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몇 년 전 대비해서 보면은 막 6천만 원짜리가 지금 1억이 넘었어요. 4천만 원 이상 오른 거죠. 근데 그거 이제 몇 년 전이잖아. 막 5년 전, 6년 전까지 보는 거니까 야, 그러면 최근에 많이 오른 거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얼마 올랐냐? 2021년 2월에 8,900이었던 아파트가 8,900에 거래됐어요. 아파트가 2021년 5월에는 1억 300에 거래가 됐어요. 이제 한 1,4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10억, 20억 아파트 하시는 분들에게 1,000만 원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얘처럼 금액이 1억 이하였던 아파트에서 1,400만 원이 올랐다는 거는 15%, 16%가 오른 거예요. 이 정도면 한 3, 4개월 만에 오른 것 치고는 되게 많이 오른 거죠.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수도권, 그리고 인천, 부천, 그리고 뭐 이제 뭐 경주라거나 대구라거나 뭐 전라도 쪽, 경상도 쪽의 거점 지역에서 1억 이하 아파트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인기가 많지만 조심해야 될 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주의할 점. 첫 번째는 1억 이하 공시지가 주택은 취득세 할 때는 분명히 유리해요. 1.1%, 1% 이렇게 취득세가 매우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동산에 크게 세 가지의 세금이 부과되죠. 첫 번째가 취득세 살 때, 두 번째가 종부세 가지고 있을 때, 세 번째가 양도세 팔 때. 첫 번째는 이득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1억 이하 주택도 이 두 가지 때는 딴 거랑 똑같아요. 종부세 합산할 때 주택수에 그대로 다 잡히고요. 이거 세 채 있으면 3주택자예요. 1가구 3주택자. 그리고 양도세 낼 때도 요거 하나 있으면 1주택자. 요거 있고 딴 거 아파트 또 있으면은 2주택자예요. 양도세 중과세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 때는 좋은데 이걸 갖고 있거나 나중에 팔 때는 주택수에 온전히 다 카운팅이 되는구나. 따로 혜택 주지 않는구나. 싸다고 해서. 이걸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똘똘한 한 채가 있으면은 얘를 별로 이익도 없는데 그냥 사버리면 똘똘한 한 채까지 종부세 다 맞아버리고 그거 팔 때 양도세 막 플러스 20% 내야 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조심하자. 두 번째, 그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괜히 혜택을 준 게 아니에요. 정부가. 보면 1억 이하 주택들은 대부분 다 좀 이제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얘는 막지 말자.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기가 없었다. 인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이제까지 거의 안 올랐다. 계속 안 오르던 애인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적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른 지역도 있고 계속 안 오르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른 이유다 라고 분석해야 되는 지역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재개발도 있고 지하철도 열리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해서 GTX도 오고 이런 호재 때문에 팍 오른 애라면은 나중에 하락장이 와도 얘는 버텨요. 그 호재가 또 연타로 탁 뭐 착공, 준공, 완공 이렇게 되면은 탁탁탁 계단식으로 오른단 말이죠. 인천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런 게 없는 지역에 그냥 1억 이하라고 냅다 사버리면은 걔들은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 다시 올라가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때가 와야 되는데 이런 장은 잘 안 오죠. 10년에 한 번 오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제 예상입니다만 만약에 샀다가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다시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다.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투자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예,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버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투자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딴 사람들은 그냥 비껴나갈 것 같은, 놓칠 것 같은 그런 리스크도 웬만하면 다 포함을 시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해볼까요? 요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이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는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 심지어 법인조차도 1억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최근에 많이 폭등을 했다. 세 번째, 조심할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